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온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916명입니다. 3월 6일 이후 처음 1,000명 아래로 내려온 데 더해 하루 환자 수가 847명이던 지난 2월 1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주 1,775명에서 1,078명으로 낮아졌습니다. 더디지만 병원 입원 환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더 증가하면 환자와 입원 환자가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226명, 필 지역은 165명이며 6지역에선 85명이 늘었습니다. 온주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도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에선 오늘부터 80세 이상 시니어의 2차분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주정부 온라인 사이트와 콜센터, 약국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집단 접종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예약 가능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주정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2차분 접종을 예약하게 되면 앞서 1차 접종 시 지정받은 2차 접종일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 정부가 새 보건 책임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킹스턴 지역의 보건 책임자 키에라 무어 박사는 코로나에 대한 선제 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어 박사는 다음 달 6일부터 데이빗 윌리엄 책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26일부터 맡게 될 예정입니다. 원래 지난 2월 은퇴 예정이었다 9월까지 연장됐던 윌리엄 책임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소통 방식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 대응도 미흡해 사임 압박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온 조각가 이원영 씨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입니다. 3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안고 자라면서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대학 시절 접한 미술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써나갔습니다.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마친 고 이 작가는 공인회계사로 일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지속하며 캐나다는 물론 영국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고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와 멕시코 등의 조각공원과 대학엔 그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미국 버몬트 아트센터 이사와 토론토 아트스쿨 이사를 지낸 고 이 작가는 2017년에는 장애인 예술단체를 돕기 위해 자선 행사를 열었고 이원영 어워드를 만들어 오케드 대학과 멕시코 대학, 고국에 지원했습니다. 2년 전 위암 판정을 받은 이 작가는 투병 생활을 해오다 지난 주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으로 부인 이현주 씨와 딸 아들이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캡룹스에 있는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서 어린이 215명의 유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를 통해 확인됐는데 3살짜리 어린아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부지 밑에 어린이 유해가 묻혀 있을 거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캡룹스 인디언 기숙학교는 1890년부터 1969년까지 정부를 대신해 카톨릭 교회가 운영했습니다. 원주민 기숙학교는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원주민 아동과 메티스 등 어린이들을 강제 격리 수용한 곳입니다. 어린이 15만여 명이 130여 곳으로 보내졌는데 문제는 이곳에서 심신학대는 물론 성적 학대와 방치까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 발견 소식에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캐나다 역사의 어둡고 부끄러운 시기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발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장관들과 함께 생존자와 가족, 원주민 지원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각 주와 지자체들은 희생자 215명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개항했고 이들을 추모하는 어린이 신발들이 전국 곳곳에 놓였습니다. 원주민 부족은
어린이들의 죽음에 관련된 기록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캐나다 경제 성장률을 6.1%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 중간 전망 때보다 무려 1.4%포인트 높였습니다. OECD는 백신 접종률과 하반기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 증가, 고용시장 개선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의 재정 정책 등 외부 요인도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22년 2분기에는 캐나다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3월 4%에서 3.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인 5.8%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6.9%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OECD는 백신 접종 확대와 주요 나라들의 정책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최악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호투에 5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8일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인디언스와 벌인 원정 경기에서 류현진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악조건 속에 1회에 볼넷 2개 내주고 안타를 맞으며 2점을 내줬지만 2회부터 5회까지 삼진 6개를 잡아 상대의 추가점을 막아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류현진은 야구를 하면서 이런 날씨에 던진 적은 없었다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쌀쌀해서 구속이 다른 날보다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날씨는 투수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데 1회에 흔들리는 듯했던 류현진은 기교와 영리함으로 최악의 상황을 이겨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론토가 11대 2로 앞선 7회 말 날씨로 인해 중단됐고 결국 강호 콜드 게임이 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필적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15분쯤 더 컬리지 웨이와 글렌에린 드라이브에 있는 치킨랜드에 들어가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게 주인의 아들인 25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주인인 56세 남성과 44세의 부인, 22세 아들이 다쳤으며 58세인 종업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후디 셔츠를 머리까지 뒤집어 쓴 남성이 범행 전 가게의 주변에 서 있는 이미지를 공개한 경찰은 남성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원 파악이 어렵다며 이 사건을 목격했거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서쪽 코목스와 길포드 스트리트 인근에 있는 고층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한 화상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엔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에글링턴 애비뉴와 에르밀스 파크웨이에 있는 파라마운트 파인푸드 레스토랑 지붕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지붕이 무너지기 전 한 시민의 도움으로 건물 안에 있던 종업원들이 모두 대피해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50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오늘 밤 토론토 스코시아 경기장에서 열리는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8강 진출을 위한 7차전에 의료진의 관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주 문화 스포츠 장관이 방역 규제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인 오늘 덕포드 수상은 보건 관계자와 논의한 끝에 백신 2차분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 550명의 무료 관람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토 메이플리프는 몬트리올에서 열린 6차전 경기에서 2,500여 명의 관중이 몬트리올을 응원한 만큼 오늘은 토론토 의료진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그동안의 피로도 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몬트리올과 경기에서 3대1로 리드해온 토론토는 이후 두 경기에서 모두 지며 결국 7차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화상회의 도중 실수로 알몸을 노출했던 연방자유당 의원이 이번엔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변을 보는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아모스 의원은 지난 26일 저녁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 하원 의사 진행에 참여했는데 도중 전화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대신 커피컵에 소변을 봤습니다. 이에 아모스 의원은 다음 날 카메라에 찍히는 줄 모르고 소변을 봤다며 국민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목격한 이들에게 미쳤을 공경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일단 노출 논란에 아모스는 연방의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당분간 산업부 정무차관직과 위원회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보수당은 아모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자유당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